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내년 군산에서 배를 건조할 자재 입고를 포기했지만 정부가 물량 배정을 지시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노인의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료 인력과 프로그램이 부족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시국 촛불 집회에 나가기 힘든 자영업자나 택시기사들이 가게나 차량에 정권 퇴진 현수막을 내걸며 퇴진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조선업 관련 업체를 달래기 위해 군산을 찾았지만 쓴소리만 듣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중공업은 내년 물량에 대한 자재 입고를 포기하고 나서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측의 대책 설명이 끝나자 질문이 쇄도합니다. 업체 측은 군산에 하나뿐인 도크를 멈추면 조선소 폐쇄와 다름없다며 연간 10척 정도의 물량 배정을 호소했습니다. 물량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조선소를 폐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에 희망을 걸고 사업장을 옮겨왔지만 8년 만에 빚만 남게 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여기 투자를 했어요. 가족과 한 7, 8년 세금을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지금 일자리를 잃고 지독한 수주 절벽과 장기 불황에 군산 조선업 종사자 수는 연초보다 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만약 조선소가 멈춘다면 줄도산과 5천 명의 대량 실직은 현실이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현대중공업 수주 물량을 군산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기업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사실 정부가 이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 현대중공업 측은 내년 군산조선소에서 작업할 선박 3척에 대한 자재 입고를 포기했습니다. 군산에서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성남 민심이 100만 촛불을 이루는 등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집회에 참여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가게에 정권 퇴진 팻말을 내거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생들이 많이 모이는 분식집. 요즘 화두는 온통 현 시국과 대통령입니다. 분식집 주인은 대통령이 물러나면 떡볶이를 공짜로 주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박근혜 씨가 빨리 스스로 하야를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정말로 웃으면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게 앞 입간판에도 창문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우동 가격을 할인해주겠다는 일식집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동참하고 싶어서. 정권 퇴진을 써붙인 차량들도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경적 시위로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던 버스 기사들은 피켓을 내걸고 정권 퇴진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방법을 그냥 표시하는 거니까 이 시민들도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정권의 부정부패가 바닥 민심을 자극하면서 광장뿐이 아닌 골목에서도 퇴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창에서도 군민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시군에서의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 열리는 주말 도민 총궐기에는 수험생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등 세대와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5일과 12일 전주에서 열린 시국 촛불 집회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의회도 어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주 삼봉에 조성되는 웰링시티가 600만 원대의 아파트 분양가를 앞세워 전주 북부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코시티 분양에 이어 곧바로 6,000세대의 막대한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과잉 공급이 우려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첫 토지 매수 이후 10년 가까이 방치됐던 완주 삼봉지구. 이달 초 기공식을 열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신도시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근처의 완주 산단과 멀리 익산 왕궁의 식품 클러스터까지 배후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경 7km 이내에 위치한 국가식품 클러스터까지도 10분 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입주한 입주 기업들도 이것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웰링시티가 내세우는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 택지비가 평균 205만 원으로 다른 지역의 절반에 불과해 표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가 600만 원대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통 건축비가 한 500에서 55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00 후반대에서 700 초반대까지 분양가가 산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봉지구는 이미 12,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 에코시티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아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도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상황이어서 경쟁력도 의문입니다. 시내 구도심에도 600에서 700만 원대 공급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공급 과잉 현상만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주와 익산을 이어주는 요지에 들어설 삼봉 신도시가 주거 선택의 기회로 작용할지 아니면 아파트 공급 과잉만 부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입시철 흔히 보는 쌀엿이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두뇌와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수험생 간식으로도 제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3 교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우리 쌀로 정성껏 만든 엿이 제공됩니다. 입안에 도는 달달한 맛에 수능에 대한 긴장감과 피로를 잠시나마 잊습니다. 이렇게 식감이 딱딱하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잠도 깨고 그리고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달고 그러니까 활력이 돌고. 합격 선물로 인기인 쌀엿이 수능 간식으로도 제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쌀은 뇌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비롯해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칼슘 등이 풍부해 엿으로 먹으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서히 흡수를 하고 이것 때문에 특히 그 수험생들에게는 집중력을 유지시켜주고 또 엿기름에는 소화 효소인 말타아제가 들어있어 스트레스로 생기는 배탈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땅콩이나 호두 등 견과류가 든 쌀엿은 영양소가 보강돼 더 좋습니다. 하지만 기력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초콜릿이나 설탕이 많이 든 캔디와 과자를 많이 먹는 것은 수험생 간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단시간에 높여 기분 전환을 유도하지만 이후에는 활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 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기가 많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등은 소화 흡수를 방해해 간식이나 밤참으로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수능 시험일인 내일 전주와 익산 등 일부 지역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도교육청은 전주 송천동에서 서곡과 효자동 지구, 그리고 익산 소라산 입구에서 영등동 사거리까지의 구간에 대해 수능 당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차량 운행을 통제합니다. 또 시험 당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시내버스가 증편 운행되고 택시 부재도 해제됩니다. 전주시 노인의 절반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홀로 노인이 급증하면서 노인 빈곤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4살 김모 할머니는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0여 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지난해엔 하나 있는 아들까지 잃어 우울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갓 성인이 된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지만 기억력이 나빠져 길을 잃어버리는 초기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내가 이러고 살아서 무엇을 하냐. 그러고 우리 아들 먼지 후내고 그리고 더 그래요. 최근 전주시 보건소가 노인 4천여 명을 조사해보니 10.2%가 중증 우울증을, 37.9%는 경증 우울증을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경제적인 빈곤도 악화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이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노인 우울증을 흔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가 방문 상담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인력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우울감 때문에라도 또 치매나 정신적인 건강들을 해치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오시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살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치료와 예방 인력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 이축 도로 공사가 외지업체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연말에 시행되는 새만금 남북 이축 입찰 공고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에 가점을 부여하는 대신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5천억 원에 기르는 대규모 공사가 포스코나 대우, 대림건설과 같은 대기업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하진 지사의 핵심 정책인 삼락농정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도 생강과 무, 배추 등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도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삼락농정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회는 또 농산물 수요와 생산량 예측 그리고 수입시장 변동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연락처만 주고 떠나 특가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연락처만 알려준 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현장을 떠난 혐의입니다. 김제시가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를 준공해 씨감자 생산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진안구는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빌려주는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김제시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는 정부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의 결과물입니다. 국비 20억 원 등이 투입된 종자사업소는 유리 온실과 저온 조정구, 배양실 등을 갖추고 연간 씨감자 170만 개, 고구마 5만 주 등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150만 개 이상의 미니 씨감자를 생산하여 보급함으로써 연간 14억 원 이상의 종서 구입비를 절감하도록 기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과 육아용품 등을 대여합니다. 연회비 10,000원에 1년 회원제로 운영되는 장난감 도서관은 기증받은 장난감과 육아용품, 동화책 등을 빌려주는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등에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꿈과 개성을 키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등을 위해 정부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세탁회사, 유한회사 청정클린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완주군이 전북현대의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기원 단체 응원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오는 19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 아랍에미레이트 알아인과 결승 1차전을 소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100명 규모의 응원전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리 10만 완주 국민과 직원 모두는 이번 아시안 챔피언리그에 12번째 선수로 참가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합격 기원 장소로 인기가 높은 남원 승월교에 연인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춘향과 도령,
타이타닉 연인상 등 모두 4쌍으로 설치된 연인 조형물은 수능과 연말연시 소원눈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각광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가 20주년을 맞아 다문화 이웃과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전주 시내 다문화 가족 100여 명이 초대된 가운데 파페라 그룹 TMB가 각국 가요와 한국의 OST를 연주했으며 이주 여성들의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열기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지만 도내 주택 거래량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량은 3,475건으로 한 달 사이 20%가 늘었고 최근 5년 평균보다도 7.9%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한 달 새 31%가 감소한 경북 등 타시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관광 홍보물을 서로 비치하고 여행사 팸투어와 청주공항 취향 지역인 북경과 심양 현지에서의 관광 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2017년 전북 방문의 해 공식 여행사를 지정해 청주공항, 충북, 전북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백제의 역사를 관현악으로 들려줍니다. 황토 레퍼토리 컴퍼니가 대표작 태를 현 시국과 정서에 맞게 각색해 오늘과 내일 국립무형유산원 무대에 올립니다. 유쾌한 창극 배비장전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영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콘서트가 내일부터 이틀간 군산 시민예술촌에서 펼쳐집니다. 경주문화재단의 경주 작가 릴레이전이 오늘부터 29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를 선보이는 특별한 축제가 오늘 문화영토판에서 열립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의 흉상 제막식이 오늘 군산 은파 호수공원 내에서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태초 먹거리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문학순회 프로그램이 오늘 신보선, 진은영 시인과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김제 검산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다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가 영하 3.8도까지 내려가는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으며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m,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